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이제 이런 팟캐스트를 해볼까 항상 생각만 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찍게 됐고요. 첫 게스트로 네, 서울의 킹스턴 맨즈웨어 대표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할까요? 간단하게 저는 이제 킹스턴 맨즈웨어 대표 킹스턴이라고 하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보여드릴 건 없지만 이제 여기 얼라이브 바버샵 요다기리 원장님이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편하게 이제 대본 없이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고요. 이제 바버신과 그리고 맨즈 헤어신의 그런 서로의 궁금한 점 이런 거 좀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좀 많은 정보 이런 걸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죠?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됐죠, 저희. 그쵸. 네. 그냥 그 DM으로 이제 저한테 저희가 다운펌제를 출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펌제를 써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킹스턴 약이 괜찮았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약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다운펌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뭔가 갑자기 전화 통화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전화 드렸잖아요. 갑자기 전화해서 맞습니다. 이제 밤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저도 막 이런저런 계획 짜고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갑자기 마음에서 이 사람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연락드리고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갑자기 제 머리도 자르게 되고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근데 다운펌을 제가 그때 저희가 이제 다운펌을 많이 이제 하니까 되게 많이 써봤었거든요. 이렇게 소개도 많이 받고 이것저것 쓰다가 이렇게 우연히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보다가 그 대표님의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사서 써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6, 7개 정도에서 한 2개 정도로 추렸는데 이제 되게 다양한 모질에 써보니까 제일 괜찮더라고요. 뭔가 너무 묽지도 않고 너무 막 이렇게 빡빡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그저 한 3개월 전에 그러고 제가 이제 찾아뵈러 가가지고 그때 식사도 하고 이제 머리도 잘라드리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저희 그날 밤샜잖아요. 네, 그날 맞아요. 만났다가 헤어져가지고 이제 원장님은 숙소 가시고 저도 네. 집에 갔는데 뭔가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다시 새벽에 만나서 밤을 새가지고 저희 샵에서 그러고 있었죠. 지금도 뭔가 좀 서로 할 얘기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다시 만난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때 약간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또 매장까지 가가지고 같이 가발에 막 공부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저는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고 되게 그 열정이 진짜 대단하신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그러고 바로 그냥 일하러 바로 시작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저도 같이 배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네.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킹스턴의 어떤 소개랄까요? 네. 저희 샵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바버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맨즈 헤어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로 이 맨즈 헤어 분야에서 최대 규모로 하고 있는 샵이고요.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에 이제 거의 초입에 정말 크게 이렇게 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뭐 바버샵 중에는 단일 바버샵 중에는 가장 많은 직원들이 있고, 지금 몇 명이 있죠? 지금은 20명 정도가 되는데 와. 사실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원래 한 30명까지도 갔었는데 디자이너만. 네, 디자이너는 한 거의 20명까지 갔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이너 2명에 인턴 1명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지금은 디자이너가 15명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막 이렇게 배우고 손님 생기고 이러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서 결국에 이 정도 규모까지 오는 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냥 직원 수 늘리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이제 한 달에 그래도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방문을 해주시고 2,000명이요? 네. 디자이너가 15명이니까 한 명당 뭐 8명씩 해도 한 22일, 3일 근무하면은 그 정도가 되죠. 네. 와. 그래서 그거보다 더 많이 오실 때도 있고, 대단하십니다, 진짜.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맨즈웨어 바버샵의 대중화를 만든 그런 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장, 뭐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지만 네. 매장이 되게 독특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네. 약간 되게 막 요새처럼 그렇죠. 네. 지하도 있고 막 위에도 있고 각 층마다 뭔가 느낌이 네. 다르죠.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규모는 지금 3개 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뭐 지하층이 있고 1층 있고 2층 있고, 각 층마다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한 평균적으로 50평 정도의 층마다 3개가 있고, 그리고 컨셉이 다른 이유는 이제 지하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 한 층씩 확장을 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조금씩 저의 그때 그 심경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약간 들어갔을 때 딱 1층이랑 지하랑 조금 이제 또 바이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지하가 오리지널이고, 음, 원래 이렇게 블랙을 좋아해서 네. 블랙 골드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환한 게 좋아갖고 1층은 또 되게 환한 그런 느낌이고. 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인테리어 혹은 뭐 브랜딩 이런 거에 이제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킹스턴을 보니까 약간 블랙 골드 이런 좀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조합을 원래 좋아해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생각하는 조합이라서 왔을 때도 이제 일반 미용실은 좀 거의 화이트가 많잖아요. 그죠. 화이트면은 좀 부담스럽고 뭔가 내 뭔가 치부를 다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밝으니까. 네, 블랙이면은 그나마 조금 남자분들이 약간 편하게 아지트처럼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킹스턴에서 한 달에 이렇게 2,000명이나 온다는 거는 저도 뭐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2,000명이 대부분 뭐 어떤 스타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스타일들. 어떤 손님들이 많으시고 저희는 보통 이제 바버샵에서는 어떤 스타일을 좀 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뭐, 무슨 스타일, 뭐 어디는 올드 스쿨을 좋아하고, 뭐 어디는 좀 뉴스쿨적인 요소를 좋아하고, 어디는 또 페이드에 좀 깊게 들어가고, 이런 뭔가 하나의 스타일을 미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저는 이제 맨즈 헤어는 이제 되게 맨즈 헤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딱 파트를 나눈 건데 그 안에서도 나누면 너무 내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멋있는 스타일은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시는 분들도 진짜 다양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냥 완전 그냥 바버샵 오리지널 바버샵 스타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그런 맨즈 헤어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 중에 그나마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 스타일을 꼽자면 네. 저희는 좀 그 각자 그 얼굴형도 다르고 모질도 다르고 단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개개인에 맞춰진 그런 그 미세한 라인 조정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좀 본인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골격이나 뭐 이런 얼굴형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스타일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 딱 많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개개인에 맞는 스타일을 맞춰서 해준다. 그럼 사실 이 사람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런 커트가 사실 제일 이상향에 가까운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같은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대표님은 그게 컨트롤이 되시지만 그 20명 넘는 분들이 그런 테크닉을 다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할 때도 뭐 그런 걸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보통 제가 말하는 거는 교육을 할 때 말하는 게 있는데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단계는 물론 누구나가 되진 않겠지만 그냥 헤어스타일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사이드 파트, 플랫탑 뭐 이런 식으로 딱 이거 자르는 방법을 배우는 건 그냥 1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배워가지고 그 머리를 그냥 붙여넣기 식으로 자르는 건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것도 물론 연습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이상으로 가려면 완전히 이제 기본기부터 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저희 교육에다가 다 녹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엄청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걸 했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사진이나 뭐 어떤 스타일을 갖다 줘도 그냥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맞춰서. 근데 즉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 바버샵 또는 아니면 맨즈헤어에서도 뭐 예를 들면 뭐 숏가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한 가지 스타일만 미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죠. 시그니처 스타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사실 그것도 뭔가 개개인에 맞춰져야 되고 그냥 갖다 붙여 넣기 식으로 하면 분명히 10명 중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중요성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 대하는 거 네.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꽂혀 있으면 이게 그 뭔가 그 대중들이 이게 찾아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그런 얘기해요. 네가 얼마나 잘났냐.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이제 좀 딱 그 사람한테 맞게 해줘라. 그래서 저희는 뭐 진짜 막 공부만 할 것 같은 손님도 있고 네네. 진짜 스타일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조금 되게 깊게 생각하고 자기의 그 원하는 니즈가 확실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이탈도 좀 적고 그것만 만족시켜주면 이제 평생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방식들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다른 샵들이랑 좀 차별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으로도 작품들 보고 하면은 네. 너무 스타일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딱 하나의 스타일. 네. 그냥 딱 보면은 다 피드가 이제 비슷한 거죠. 네네. 뭐 예를 들면 뭐 올드스쿨 스타일이면 그것만 있다던가. 네네. 물론 그거를 제가 막 폄하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이제 의사니까. 자기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대중화가 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는 없어요. 뭐 한 달에 2,000명씩 오는 게 어렵죠. 그게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사람이랑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맞죠.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뭐 꾸미는 사람이든 안 꾸미던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하는 거 자체에 좀 보람을 느껴서 거기다 포커스를 잡으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직업에 네. 젊은 사람들이 좀 코어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아시다시피 너무 이렇게 스타일에 민감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을 뭔가 어떻게 보면 치유해주는 병원처럼 그렇게 디자인으로 뭔가 치유해주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네. 20대 초반에는 지금 20살부터 지금 42까지 계속 해왔잖아요. 네네. 20대 초반에 뭐 제 사진만 봐도 막 저는 흑인 머리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드레드락 해가지고 아. 허리까지 머리하고 막 진짜 길 다니면 사람들이 막 그냥 손가락질 할 그런 비주얼로 다니고 또 스타일이 대표님이 직접. 네, 제 머리로.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스타일이 좀 민감하다 보니까 멋있는 것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많이 봤잖아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진짜로. 아, 옛날 것. 네, 네, 네. 옛날에는 제가 막 사진을 많이 안 찍어놔서 별로 없긴 한데 진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뭔가 슬럼프를 겪고 그죠. 이 일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생각하다가 또 대중성으로 갔다가 또 한번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했다가 이제 점점 그게 정화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대중성도 있게 되고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런 뭔가 젊음의 패기로 되게 멋있는 거 하고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대중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버샵 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보거든요. 네네네. 막 다 보면은 실제로 근데 다 보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다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처음에는 진짜 막 그런 뭐랄까 좀 안 좋게 말하면 겉멋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좋게 말하면 전문성 있게 이제 한 스타일을 파고드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다가 손님이 안 오고 뭔가 그죠. 내가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되게 점점점 미래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에 또 뭐 이런저런 대중적인 스타일도 하면은 또 뭔가 떨어져 보이고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바버샵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근데 남자 머리 전문은 있었나요? 제가 샵을 2009년에 오픈을 했는데 네네네. 그때 남자 머리 전문은 있었죠. 이런 뭐 스핀 스왈로 폼 같은 거 하고 좀 아이돌 머리 같은 거 하는 뭐 누구나 다 말하면 아는 그런 샵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바버샵도 한두 개는 있었는데 지금의 바버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고 이제 유튜브 얘기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지금 구독자가 몇 명 정도죠? 이제 지금 16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구독자가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실버 버튼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15만에서 머무른 지가 꽤 됐어요. 그럼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죠? 2021년, 21년. 20년. 아, 그러면 코로나 때 네, 그쵸. 코로나 때, 완전 코로나 터질 때 딱 했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유튜브? 유튜브 하게 된 거는, 원래 저는 이게 잘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도 그냥 눈으로 담는 스타일이고 아, 그죠, 그냥 그죠. 자료를 잘 안 남겨놓는 타입이라서 네네. 즉흥적이라 그 유튜브 하거나 인스타 하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냥 성격상 되게 그런 거랑 등지고 사는 스타일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남자머리 1세대인데 뭔가 이제 제가 그 2020년도에 남자머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이제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그죠. 네,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그걸 우연찮게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거기 댓글에 보면은 막 뭐 남자 머리에 백종원이다부터 시작해서 엄청 그런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 그쵸. 정도까지 할 건 아닌데 네. 그러면서 아 내가 너무 안 보여주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한번 내가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미디어에 이제 노출을 시켜서. 네. 왜냐면 고객분들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고객분들도 많고 뭔가 스타일적으로도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를 내 눈으로만 담고 끝내기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걸 담아서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나를 그래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나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여러 사람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여기다 거는 거 해가지고 카메라 설치해서 1인칭 시점으로 봤습니다. 네, 네네네. 찍고 편집도 제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일 끝나면은 뭐 밤새서 편집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시작은. 그냥 실제로 그냥 필드에서 일하는 모습. 네, 그냥 일하다가 고객분 오시면은 뭔가 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이제 고객분들은 또 다 허락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찍어서 그냥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아카이빙의 용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부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처음에는 올렸을 때 뭐 조회수 100, 200, 300 많아야 300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보는구나 역시 그러면서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조회수는 적지만 그 댓글에서 비포 애프터가 너무 뭔가 좋다 대단하다 뭐 이런 댓글들을 보고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비포 애프터를 그냥 스타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가 상담하는 것부터 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부터 스타일링 방법까지 마치 샵에 가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버샵이라고 하면은 조금 되게 뭔가 네네네. 좀 약간의 그런 방문하기 좀 꺼려지는 그런 강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보고 저렇게 상담도 되게 디테일하게 해주고 뭔가 고객 존중을 해주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스타일링 하는 방법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이마가 좀 넓어가지고 저도 컴플렉스가 있어서 네. 미용실 가면은 다 막 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숱이 없고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질과 두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이제 풀어서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엄청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탈모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그때 알았죠. 근데 저도 킹스턴의 유튜브를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다가 이제 형님을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중간 어디서부터 초반 중반 어디서부터 이렇게 탈모 커버 디자인들을 이렇게 비포 애프터 그러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반응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시작할 때는 진짜 남자 머리 스타일의 모든 걸 보여주자 해서 네. 뭐 페이드도 되게 많이 했고 뭐 슬릭백도 하고 뭐 다양한 디자인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는 뭔가 이렇게 확 수요가 생기진 않았고 그 뭔가 탈모 커버하는 어떻게 보면은 탈모 커버 디자인은 디자인 폭이 좀 좁아서 그걸 커버하면은 약간 비슷한 스타일들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같은 업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는 조금 별로 이렇게 이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이렇게 해주면 나는 여기 가고 싶다. 아.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다양한 스타일을 고퀄리티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조금 굳혀지다 보니까 나름의 약간의 그런 고민도 있었죠. 동종 업계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탈모 커버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유튜브를 봤을 때는 이거 재미도 없고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느꼈었어요.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네.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내가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잘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확 늘린 다음에 거기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보여주면 그 사람들도 이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밸런스가 되지 않고 있나.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킹스턴 유튜브 채널만의 그런 인기의 어떤 비결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거 같아요. 사실 렌즈 헤어가 완전 비주류였는데 네. 비주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거를 좀 대중화시키는 거에 좀 그래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 유튜브에서 보면은 진짜 막 아저씨 같은 사람인데 조금 세련되시고 멋있어지는 거 보고 아니면 뭐 탈모가 있다든지 어차피 좀 꿈이었던 사람들은 어차피 다 자기들이 가는 샵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였던 그거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렇죠. 이제 아예 그냥 동네 미용실 다니던 남자들 그런 남자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오게 만든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가 있었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했던 부분이 그냥 우리가 바버샵이라고 해서 막 페이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파악하고 원하는 걸 이제 끌어내는 상담 방법 이런 것들이 또 담기고 또 되게 쉽게 설명해주고 집에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바버샵이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었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다 그런 분들이 많았고. 그러면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들어봤을 때 코로나 시절에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셔서 뭐 다양한 스타일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다가 이런 탈모 커버 이런 단점을 커버해주는 스타일 혹은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의 비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유튜브를 하시기 전에도 미용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튜브가 이렇게 꽃을 피운 그런 느낌인가요? 이게 하기 전이랑 후랑 어떻게 이게 달라지셨는지. 확실한 거는 저도 교육을 많이 다니니까 네. 뭐 동네 작은 미용실부터 해서 큰 미용실까지 교육을 많이 다니거든요. 거의 매주 교육 스케줄 잡혀 있는데 거기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보여줘야 된다. 요즘에는 그냥 해서는 절대 커지기도 힘들고 사람이 찾아와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거를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 미디어에. 네. 네네. 근데 유튜브가 가장 반응은 좋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제일 가까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유튜브라서 인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멋있는 스타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네. 고객들이 진짜 움직이기까지 이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 또 보여줬을 때 만약에 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반응은 무조건 오거든요. 저도 오랜 기간 진짜 혼자 샵하고 뭐 매출도 한 구간에 머물러 있고 뭔가 매니아틱한 샵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유튜브 하면서 그 폭이 엄청 넓어지고 또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나서 되게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성향 자체는 저가 카메라에 나오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또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도 찍을 때마다 뭐 그렇게 막 내키진 않는데 근데 이거는 저희 식구들도 있고 킹스턴 식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맞습니다. 잘 돼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총대 메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사실 이 하나의 샵에서 오너의 대표의 색깔이 너무 이렇게 세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초기에는 되게 좋은데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직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상생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베네핏이 가는 거네요. 흘러가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해지는 샵들 보면은 그 대표가 스타가 돼가지고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저는 그런 걸 원치 않고 저는 맨 뒤에 있고 애들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 얼굴도 안 나가게 찍었고 다 여기까지만 나오고 뭔가 제가 유튜버 같이 돼가지고 뭔가 나를 내세우는 거는 절대 하지 말자. 그냥 딱 이 고객들이 빛나게 찍자. 그런 생각으로 했고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를 찾아오긴 하죠. 그죠. 예. 근데 저한테 예약이 안 되면 밑으로 이제 타고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또 제가 10개 찍으면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저희 직원들 데려다가 네가 좀 부족해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하면은 또 그 친구한테 예약이 몰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 거죠. 그러시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하시면서 되게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계속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사실 진짜 어렵잖아요. 네. 저도 그때 가서 같이 이제 촬영을 해봤지만 이렇게 뭔가 루틴처럼 습관이 되기까지 이렇게 힘든 점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거든요. 네. 이게 이거 거의 뼈를 깎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유튜브를 하는 네, 게 만약에 체질이 유튜브 하는 거면 그나마 나은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 이게 카메라 갖다 대면 다 얼어버리고 네네네. 그리고 본인이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찍어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죠. 페이드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카메라 찍어보니까 다 그 엉성한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 카메라로 대고 이렇게 잘라야 될 정도로 카메라가 정확하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왜 헤어 유튜버들이 별로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시도는 하는데 꾸준하게 가지 못한다. 왜냐면 뽀록 나요. 실력이. 쉽죠. 실력이 뽀록 나고 사실 그 해보지도 않고 댓글에 이제 그건 나도 한다라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는 해봐야 아는 거고 진짜 유튜브에서 보통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그 과정도 쑥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꾸준하게 하는 거 제가 일주일에 1.5개씩 무조건 지금까지 쭉 올렸단 말이에요. 와. 2개씩 올릴 때도 있고 1개씩 올릴 때도 있고 근데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또 꾸준하게 하자고 해서 대충 그냥 막 영상 하나 추가하자고 영상을 그냥 대충 만들기도 그렇고 네. 내가 마음에 드는 영상을 한 일주일에 1.5개씩 하려면 그것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하려면 일 끝나고 또 찍고 하면 사람이 그냥 털려버려요. 네네네. 그리고 번아웃도 오고 네.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약간 회의감도 들고 이게 지쳐버리는 거죠. 그 과정을 무조건 겪게 된다. 그래도 할 가치가 있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가치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일주일에 하나씩 힘들면 한 달에 하나로 시작을 하고 운동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운동이랑 진짜 비슷해서 저도 운동을 예전부터 많이 해와서 운동하는 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와, 진짜 너무 공감되네요. 네. 누구나 다 세지고 싶고 몸도 좋아지고 싶고 하는데 그렇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꾸준하게 하는 거. 그것도 만약에 그냥 뭐 웨이트라고 기준을 잡아도 네. 가서 그냥 앉아있다 올 수도 있는 건데 매일 가서 열심히 한 사람과 매일 가서 앉아있다 온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는 거죠. 그게 또 연륜이 쌓이고 연차가 쌓이면 또 고수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뭐 수싸움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겉에서 평가만 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 유튜브로 대중적인 사랑을 이제 많이 받아서 좋은 것도 있으시지만 저는 대표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그 뭐랄까요, 약간 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뭔가 예술성에도 뭔가 되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거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대중적인 것만 하시니까 네. 이렇게 상황은 많이 달라져서 좋지만 뭐 한 명의 디자이너로서 뭔가 갈증이 있으신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기에 또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20대 때 했던 작품들을 보잖아요. 네. 20, 30대 때 그냥 아예 남자머리 없을 때 했던 작품 사진들 보면 사실 지금보다 더 뭔가 깊게 들어간 작품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보여져 있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때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업계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술가로도 되게 예술적인 부분도 있고 대중적인 부분도 있다.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지만 네. 사실 그 상업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그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네네. 근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정말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작업물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또 그걸 못 찍으면 못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갈증은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계획을 다 짜놓은 상태죠 지금. 아하. 그럼 좀 더 또 다양한 모습을 또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워낙 다 큰 그림이에요. 저는 네. 이 그림 지금 하고 있는 그림도 되게 큰 그림인데 큰 그림을 그리려면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보여지진 않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의 시간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정에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로. 유튜브가 유튜브나 인스타 둘 다 같이 가겠죠. 네. 뭔가 작품성도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러면 이제 경력이 지금 굉장히 기시잖아요.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저는 2002년부터 했으니까 2002년이요? 네, 2002년. 그러면 지금이 얘가 23년 차. 98년생인데. 98년생이면 4살 때부터. 와. 네. 그러면 디자이너는 2004년부터 했고. 어떻게 하시다가 미용을 시작하셨나요? 원래는 그냥 거의 뭐 꼴통이었는데 완전 꼴통이고 뭐 운동 많이 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뭐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림 같은 거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또 그런 것도 뭐 가정 형편상 이게 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미용 집에서 가까운 미용과를 간 거예요. 대학교에 이제 헤어 디자인 과를 가서 처음에는 적응 잘 못하고 이제 그러다가 직접 선택을 하신 거죠? 아니요, 저 그것도 직접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네. 이제 친형이 네. 이제 제가 워낙 꼴통이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대학이라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대신 원서 접수를 해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건데 아. 갔더니 이제 여자들밖에 없고 뭔가 내 세상 같은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네. 처음에는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그림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커트 교육 들어봤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네 그냥 교수님이 이제 와가지고 커트 교육을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현재 그 샵 좀 유명한 샵에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어요. 외부 교수. 그때 당시에. 네, 근데 그걸 뭔가 뭐 레이어 커트랑 막 이런 거 가르쳐 주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자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그 논쟁을 많이 했죠. 그 사람한테 학생이실 네, 때부터. 이렇게 자르면 이게 촌스러운데 왜 이렇게 자르냐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그래서 되게 싫어했죠 저를. 오히려 거기에 있는 수업 듣는 옆에 친구들이 저한테 막 물어보고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그래서 이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그냥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일을 하게 된 샵이 이제 그 밤헤드라는 샵이 있어요. 알죠. 아는 사람들 이제 좀 약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알거든요. 옛날 시대에 거의 주름 잡던 샵이라서. 정말 옛날에 많이 들었고 정말 약간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샵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아는 사람만 아니까 뭐 밤헤드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야 뭐 이러고 이제 요즘 친구들은 그냥 아예 듣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사실 그 샵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인터넷에 있는 헤어 작품 사진들 뭐 섀도우 펌 뭐 울프 스타일 뭐 드래곤 레이어 막 이런 것들의 명칭을 다 붙인 거고 그리고 그 뭔가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가는 작품들의 시초라고 보면 돼요. 맞죠. 완전 처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시작돼서 이제 뭐 이대, 홍대 이런 데서 또 그런 비슷한 샵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점점점 파생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라 저는 이제 그 계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걸 다 알아요. 이게. 아하. 이 샵에서 시작된 애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쪼개졌고 또 뭐 이 샵에서 한 애들이 이렇게 쪼개졌고 그래서 그 느낌이 다 비슷하거든요. 네네네. 첫 거기에 느낌대로 다 쪼개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은 되게 애기들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쵸. 그러면 네. 그 밤헤드는 조금 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면접을 보시고 이렇게 입사를 하셔서 뭐 어떤 그 대표님이 따로 있으셨고 그랬나요? 거기에 이제 밤헤드 원장님이 있었죠. 네. 뭐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세요? 네. 은퇴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정말 불가사의한 사람이라 저도 그 대표님의 존재는 아직도 모르거든요. 그 네이버에 쳐보면 네. 조금 나오긴 해요 자료가. 근데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고 거기서 이제 입사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입사를 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미용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방학 때 이제 미용 학원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샵을 오픈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러 왔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반에서 만나가지고 네. 이제 서로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같이 하고 싶다 해서 처음에 이제 같이 3명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직원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픈을 같이 한 멤버네요. 직원이긴 한데 네. 제가 뭐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저도 되게 어렸었고 22살 이럴 때 오픈 멤버셨나요? 네, 오픈 멤버로 해서 그 당시에 2004년에 오픈했거든요. 네. 그 밤헤드란 곳은 1999년도부터 계속 그 다음 카페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야매라고 하죠. 그냥 네네네. 작업실에서 머리에서 사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인기 많은 샵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정식적으로 샵을 오픈한 건 2004년. 그 그때- 같은 대표님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같이 오픈 멤버로 갔고
그 당시에 이제 커트비가 제가 그때 33,000원인가 그랬어요. 우와. 그때 33,000원이면 그때 당시.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우와. 느낌일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3만 원? 막 이런. 우와. 근데 그때 웃긴 거는 제가 아예 베이직도 없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베이직이 전부고 그냥 친구들 막 잘라본 게 전부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3만 3천을 받고 하는 게 되게 찔렸었어요. 스스로가. 나이도 속이고 막 22살인데 32이라고 속이고 우와. 이제 손님들 하는데 막 파마하는데 막 2시간 걸리고 막 아. 커트 하나 하는데 막 2시간 걸리고 왜 그러면 33,000원으로 이렇게 했나요? 그때 그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밤에드의 그 대표님이 조금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혁신적인. 네, 그냥 일반 한국의 그 촌스러운 미용에서 이제 약간 서태지와 아이들이 네네네네. 나왔던 거랑 네네. 비슷하게 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되게 감각적으로 하는 걸 많이 보여주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저도 같이 하고 뭔가 예술가로서 존중을 받아야 네. 된다. 약간 그 샵에서 그런 이제 타투도 하고 옷도 팔고 약간 그런 센세이션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와, 대단한데요, 진짜. 디자이너들이 이제 영어 이름을 아예 안 쓸 때였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영어 이름을 쓰고 이제 뭔가 그때부터 제가 킹스턴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막 김쌤, 황쌤 막 이런 시절에 킹스턴이라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킹스턴 선생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점점 여기까지 온 거죠. 2004년에 시작하셨으면 제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아, 예. 저는 이제 아기 때부터 옷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연도별로 이제 패션으로 기억을 해요. 예, 예. 그때 유행하던 패션들이 너무 선명하게 있거든요. 뭐였어요? 그때? 완전 그때 샤기에 거의 정말 온 세상이 샤기였던 맞아요. 네, 니폰필 이런 막 조금 더 가서 이제 유로필 이런 게 생겨. 맞아요. 그럼 그때서 하셨으면 스타일들이 거의 일본 스타일이 많았겠네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돌아서 지금 비슷하거든요. 조금 네네.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네. 이제 밸런스 잡힌 질감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진짜 엄청난 양감 질감 표현을 했고 근데 그때 했던 머리들도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했던 작업했던 게시물들 보면은 촌스러운 사람은 그때 거 보면 촌스러워요. 근데 지금도 봐도 밸런스가 잡혀있는 작품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나도 괜찮아 보이는 건 그 디자이너가 뭔가 디자이너마다 딱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은 타고난 그런 비율 같은 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때 또 한번 봤잖아요. 네. 이렇게 그 골라라 하셔가지고. 제가 고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내가 한 게 뭔지 골라봐라 이랬죠. 근데 그때 결국 이제 어떤 게 이제 대표님의 작품인지 알고 또 다시 보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하게 샤기를 표현을 했는데 저도 워낙 이렇게 감도에 예민해가지고 되게 촌스러운 건 촌스럽고 그게 또 잡혀 있는 거는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러거든요. 직원들이 오면은 이제 감각은 타고나는 건가요? 아니면 길러지는 건가요? 이 질문 많이 하는데 너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만큼 감각이 생긴다. 그렇죠. 네. 네. 좋아하면은 세계 곳곳에 뭐 패션들이나 헤어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맞죠. 그러면 저절로 이제 눈이 생겨버리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없으면 뭐 본 게 있어야 뭐가 멋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데 네. 보질 못했는데 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면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안 뽑는 게 낫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여기 동생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도 상업 예술이니까
이런 잘한다라는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이게 재능이 필요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자기가 진짜 그거를 엄청 좋아하고 빠져 있으면은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부활의 김태원 아저씨 네. 아시죠? 네. 그 사람 예전에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남의 노래를 절대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뭐 재능이 있으시겠지만 그때 시절이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요즘은 너무 이렇게 다양한 게 많고 하니까. 근데 그 부분도 이해는 돼요. 다른 사람의 노래를 안 듣는다. 근데 네.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듣고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안 들었겠죠. 저도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그냥 네. 유행을 타기도 싫고 그냥 내가 가지고 이미 볼 건 다 봤다 생각해서 그렇죠. 지금 그 안에서 만든다? 음. 무에서 유는 없다. 그냥 있는 거에서 내가 더 어떻게 잘 조합하고 그 모든 거에 맞춰서 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밤에드 시절 되게 대한민국을 거의 뭐 혁신적인 이런 스타일을 바꾸게 만든 이런 밤에드 시절을 지나서 그러면 이제 창업 초기에는 이렇게 밤에드에서 몇 년을 하시다가 언제쯤 이제 독립을 하셨나요? 밤에드에서는 2004년부터 일을 했는데 네. 한 거의 1년 못 했어요. 1년 못 하고. 되게 짧게 계셨네요. 네. 1년 못 하고 그 스스로 이제 나는 이 가격 받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샵에 이제 문제도 많았었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네. 검색을 막 해봤어. 뭐 어디가 교육이 제일 잘 돼 있을까? 그래서 검색해봤던 게 이제 제일 교육이 잘 돼 있다고 한 데가 뭐 준호헤어였거든요. 그 당시에 제일 뭔가 시스템이 확실히 짜여져 있고 네네네. 가장 이제 직영점으로 뭐 샵도 많고 해서 준호헤어에 입사를 했죠. 네. 가서 디자이너 했다는 것도 말 안 하고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미용 대학만 나왔고 아, 밤에드 출신을 얘기 안 하고, 아하, 네. 불과- 언더커버로 들어가셨네요. 네, 그 지하철역도 네. 두세 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준호헤어로 가서 네. 이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아예 막내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해서 우와. 가서 이제 거기서 교육을 들으면서 뭐 진짜 한 6개월 동안 빗자루질이랑 샴푸만 무조건 했거든요. 스타일링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었는데 스타일링 하면은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딱 틈 나가지고 이때 내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야. 하면은 막 와서 꼬리빗으로 막 찌르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래가지고 그 나름 이제 체계적인 건 좋지만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교육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창의적이진 못하다. 그냥 그 비달사순 베이스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외국 애들 거를 가져와서 적용한다라는 걸 느꼈고 네. 저는 항상 왜라는 걸 생각하면서 모든 걸 하는 타입이라서 그 메커니즘을. 네. 네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느낀 거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정규 교육이 그렇게 와닿진 않는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하다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걸 다 배우긴 했어요. 배우긴 했는데 여자 머리도 같이. 여자 머리를 다 가르쳐 주고요. 남자 머리는 거의 비율이 없어요. 10을 배운다라고 하면 남자 머리는 0.2 정도 가르쳐 주는데 다 이제 비달사순에서 나온 커트만 가르쳐 주고 그 감각대로 스타일 내는 거 알아서 하는 거였고 그때 뭐 거기에서 일했던 분 중에 그 지금 뭐 시플롭 바버샵 대표님 최재영 대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도 거기서 만났었고 아하. 그때 이제 저는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분은 이제 디자이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디자이너인 거 속이고 있었고 같은 매장에서 네, 같은 매장에서. 근무를 하셨구나. 네. 아하. 그런 또 인연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근데 지금은 그분도 그때도 그분은 남자 머리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분이 이제 잘라놓은 거 뭐 스타일링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랬었는데 그 뭐 지금은 이제 남자 머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아 좋아하는 거 하시나 보다.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준호헤어에서 그렇게 있다가 아니다. 난 그래도 밤에들을 가야겠다 해서 밤에들 다시 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밤에들 아. 다시 가서 다시 갔는데 이제 밤에들은 직원도 수십 명 되는 큰 샵이 돼 있었고 아하.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교육 실장 겸 뭐 약간 거기서 이제 그 밤에들도 마찬가지로 다시 막내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교육도 제가 하고 방송도 몇 번 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밤에드가 잘 될 것 같이 되다가 이제 갑자기 뭐 거기 사장님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잠적하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끝나게 된 거예요. 에? 잠적을 하셨다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고 그 샵- 같이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뭐 그냥 그래서 뭐 무슨 이유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갑자기 그냥 됐고. 안 나오셨어요. 네. 우와. 그래갖고 거의 제가 샵을 관리하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샵이 이제 거의 없어질 위기까지 가고 뭐 막 월급도 못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샵은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세 90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 킹스턴을 오픈을 한 거죠. 2009년에. 2009년에 네. 남자 머리 전문으로. 처음에는 여자 머리도 했어요. 밤에드에서도 여자 머리도 했었고. 그러면 거의 살롱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살롱 개념인데 남자 고객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자 손님들이 더 많았고, 그래서 저도 남자 머리 하는 걸 더 좋아했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매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 머리도 같이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남자 머리만 해야 되겠다 해서 바꾼 거예요. 여자 손님 이제 안 받는다 하고.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하셨죠? 처음에는 성남에 이제 모란역이라고 완전 그냥 그 도그 레스토랑 아세요? 그 아니요, 저 도그 레스토랑 그 개고기 파는 시장이 있어요. 유명한. 네. 모란에 도그 레스토랑 있는데 그 근처에 진짜 월세 90만 원짜리 해가지고 1인 샵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데서 제 스토리를 몇 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2년 반 동안은 진짜 돈 1원도 못 만졌거든요. 맨날 월세 밀려 있고 뭐 그 90만 원짜리 월세를 1년 넘게 못 내갖고 막 1,000 몇백만 원 밀려 있고 이랬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지옥 같은 나날들 경험을 하고. 근데 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반이면은 그 꽤 긴 시간이잖아요. 네. 알려지기에도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뭐 어떤 태도의 그거였는지 뭐 기술의 저기였는지